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국민의힘이 이제 당신 100%로 이렇게 개정한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제 이것이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신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예, 저는 뭐 사실 특정 주자에게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특정 주자를 당선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참 전당대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럽다 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전당대회 룰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면 기존의 당심 7과 민심 3을 이제 당심 100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보자 지금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은 지금 당심 100%가 당원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과거에 이준석 대표 해임 국면에서는 그때 당시 당원들의 선택은 또 무시했단 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참 당원민주주의라는 것이 내 맘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쓴다라는 게 있고 네. 또 결선 투표라는 것도 정말 이것이 필요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거를 좀 했었으면은 진정성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이걸 또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무언가 구도를 좀 정리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전당대회를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마치 대학 입시가 이제 전형이 나오고 거의 이제 합격자 발표 임박한 상황 속에서 전형도 바꿔가지고 입맛에 맞는 학생들 합격시키는 것과 지금 굉장히 유사해 보여가지고 아하. 이런 식으로 룰을 좀 전당대회 임박해서 바꾸는 부분도 지금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당원 당규를 바꿔서 좀 시대에 역행한다라는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당신과 민시가 괴리됐을 때 총선 필패로 좀 이어질까봐 굉장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그 하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룰을 적용해서 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룰을 바꾸는 문제가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 선수가 높은 예. 의원분들께 제가 취재를 좀 했더니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해요. 그러니까 당이 위태위태하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우리 이러다가 일단 윤핵관들이 너무 원하니까 이렇게 일단 하고 그렇지만 내년 말 되면 우리 비대위 또 간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거는 총선인데 윤핵관 지도부로 총선 치를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는 하지만 내부에서는 당심은 곧 민심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네.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원 70%의 여론조사 30%를 섞었던 그때도 실제로는 당심과 민심이 너무 달라서 총선에 나갔다가 다 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최소한 민심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당원들을 모집하고 당원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은 그닥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예.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아하. 겉으로는 유승민 말을 못 대표만. 하시고. 네. 예.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룰이 지금 18년 만에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써왔던 룰이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 룰을 좀 부러워해가지고 본인들 당원 당규도 바꿨어요. 그리고 맞아요. 정의당의 사례도 당원 100% 결선 투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민심과 괴리됐을 때 지금 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 당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다른 당에서 성공하지 못한 예를 갖다가 지금 갖고 온지도 좀 문제고요. 또 하나는 당심과 민심이 지금 불일치하는 걸로 명백하게 조사 결과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내 일부 지금 현재 이 개정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당심이 곧 민심이다 또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당심과 민심이 똑같다면은 그 민심 30% 놔둬도 그 안에 당심이 그대로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룰 개정을 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또 순환 모순에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당이 답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룰 변경만 깨끗하게 딱 나오고 구구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면 이런 추측성 보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올 텐데 동반에서 계속 나오는 대통령실 발 혹은 그 정치권 주변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는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불화들이 또 생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후보,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친윤계 후보인 것인데, 이제 정리 조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다 나온다는 출마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 지나서 내년 연초가 되면 각계 전투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도 정치권에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연말 연초가 되면 각계 전투가 심해질 것이다. 지금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 각 후보들도 여러 뭐 이해도 그렇겠지만 룰 개정 자체에 대해서도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어떤 움직임들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민심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조사로 나오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룰 변경에 대해서 좀 불만 있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빙긋 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변경된 룰에 따르면은 구도도 자연스럽게 정리도 되고 소위 말해 당심에서 지금 좀 많은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불쾌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은 이제 좀 선거 전략상 이렇게 좀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코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강한 발언으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속마음은 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원조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권성동, 신윤핵관, 뭐 윤상현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룰 변경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지도가 워낙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미약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김기현 의원이 지금 김장연대라고 해서 장제원 의원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걸 좀 이제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오늘은 그 뭐 김기현 의원과 데이트 중이냐라는 질문을 누가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뭐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한다면서 연대의 의지까지 이렇게 비유를 하셔가지고 강조를 했고요. 네. 이 외에도 뭐 한동훈 장관, 뭐 권영세 장관, 원희룡 장관 등이 개각과 맞물려 가지고 또 당에 투입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이 쪼개질 것이다. 분당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뭐 아무래도 사실 지금 룰 자체를 이렇게 갖다가 좀 노골적으로 지금 변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공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분당의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렇게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저는 전당대회를 놓고 사실 비전과 가치 경쟁이 좀 완전히 실종되고 사실은 누구에게 윤심이 있느냐가 용산만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이런 당의 태도를 봤을 때 국민들께서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심에 대해서 너무 모든 당이 지금 기대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이렇게 되면 생명을 잃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생명력이 없는 정당에서 어떠한 뭐 창조적인 것이나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총선 앞에서 그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뭐 그런 분당에 대해서도 어떤 구심점, 확실한 구심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실성 낮다. 장윤성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분당 가능성 얘기는 나오는데 어떤 네. 분들은 공상과학 소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상과학 소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사실 친윤과 반윤이 도무지 같이 그 동반 성장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 안에 여러 기류가 막 복합적으로 막 흐르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은 정당의 생리가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또 따로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대통령 뭐 명분은 정부가 잘 돼야 된다라는 중요한 명분이 있긴 한데 다 떠나서 우리 대통령이 누구를 원하는가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끝났다. 그냥 차라리 대통령의 힘으로 당명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과거 바른정당 분당의 실패 사례가 없었다면
지금 분당의 현실성이 더 높아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 후과가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있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물밑에서는 있습니다. 그게 네. 보도할 정도로 숙성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거기에 따라서 분당 뭐 이런 거 상당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죠. 아, 특히 이제 네. 지금 소선구제인데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고 한다면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께서 가져오신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네. 뉴스입니까? 이제 연말이고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다시 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청년과 돌봄 오늘도 어제도 사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소외계층 연말이니까요. 따뜻한 네. 마음. 이건 당연하고 뭐 고마운 어떤 일정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과 한부모 가족 행사 참여했다는 뉴스들 계속 나오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이 뉴스를 가져오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재를 좀 했습니다. 네. 그 어떤 단체냐면요. 한국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협회 이름이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미혼모들이 이제 갈 곳 없는 미혼모분들이 이제 잠깐 혹은 또 좀 길게 이제 시설에 계시는 겁니다. 자기 가정으로 가기 전까지 이제 머무르는 공간. 이제 그 시설에 계신 분들 협회가 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을 위한 모임인데요. 이 자리에서 뭐 아기 사진, 아기 엄마 사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풀됐어요. 청소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아하. 근데 이제 제가 그 단체에 물어봤더니 네. 뭐 본인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분은 원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또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사회복지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은 이게 사실상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는 사회적 낙인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왜 이런 사진들을 아하. 계속 찍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권 감수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네. 사진만 찍고 끝나면 안 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과 예산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과 예산 지원에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뭐 그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책과 예산이 핵심일 테고요. 네. 좀 더 열악한 시설 개선 또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요. 2023년 지금 뭐 정부 예산안으로 통과될지 아니면은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될지 그 기로에 있습니다. 뭐 예. 어쨌든 이제 의장은 23일 날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속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봤더니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같은 그 지원 예산이 올해는 4,212억 7,500만 원이었어요. 네. 4,959억 원으로 17.7% 늘어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수급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대상이 좀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아. 중위소득이 52%에서 60%로 그러니까 한 8% 정도 확산됐으니까 네. 한 3만 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이것도 더 취재를 해봤더니요. 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 350만 원 정도, 3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수급비가 안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니까 170만 원,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생계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야 20만 원의 생계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근데 거기다가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들 있어요. 요새 뭐 고딩 엄빠 이래가지고 텔레비전에도 예. 많이 나오는데 현실이죠. 예, 이런 청소년들의 한부모 아동 양육 그리고 이제 자립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예산은 올해 6,32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205억으로 17.7% 오히려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인구가 줄고 있다. 그러면 수급비를 늘려야 되는데 이 또한 수급비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부모 이제 앞서 말씀 김건희 여사가 다녀온 그 복지시설 지원 예산도 올해는 5,516억이었는데 내년에는 4,457억으로 19.2%나 감소를 합니다. 예. 청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국회 예결위 오늘 취재를 해봤더니 올해 5조 4천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이 4조 3천억으로 20.2%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이제 역시 사회 어떤 그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쪽방촌도 다니고 그리고 또 그 시설에서 살다가 나온 청년들의 자립
개업을 해서 네. 한 커피숍에도 가시고 뭐 이런저런 사진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나 예산은 그들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깎이고 있다. 이것은 정책의 엇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건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찾아다니고 뭐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에 네. 앞서서 정책과 예산이 동시에 수반되고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소외계층의 예산을 깎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은기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두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산 정책이 깎였으니 대통령 배우자께서 찾아가서 위로라도 해드리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두 가지를 연관해서 보는 것은 조금 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뭐 따뜻한 뭐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사회 소외된 곳들 더 다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통상 영부인들이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다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권적인 차원을 좀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그 해외 순방 나갔을 때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늘 항상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라는 것이 한 번 시작을 하면 이제 계속 그 늘리는 추세인 거는 맞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복지가 필요한 데는 더 두텁게 보장이 되고 네. 조금 더 이렇게 보호를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그 복지라는 것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필요하게 또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량만 가지고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네. 그래도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런 행보들이 좀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제 아직 예산안이 우리가 통과는 안 됐지만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자체가 좀 그런 행보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전 더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실제 약자 복지, 약자 동행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약자와의 동행.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지난번에 그 국정과제 발표할 때도 상당히 이제 사회복지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행보를 할 것처럼 말씀은 하셨는데 네. 현실은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호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제가 취재한 한부모 가정 그 당사자 단체에서 운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컨대 NGO들 막 지원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기부 많이 하셨잖아요. 예. 20몇 군데 뭐 기부액은 정확하게 공개는 안 했지만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뭐 등등의 굉장히 유명한 단체에 뭐 기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소외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그러나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뭐 미혼모라든가 등등에 대한 데는 기부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이지만 네. 진심 정말 약자와의 동행, 약자 복지에 걸맞는 행보를 하고 있나.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알리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김 여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면서 선행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보여주기식의 홍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뭐 명언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사실 이런 봉사라는 것이 저도 정치권 와서 보면서요 늘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은 봉사 그 자체로 순수하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이걸 홍보로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그분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봉사로 갔으면 그 봉사로 끝나는 것이 정말 그 취지에 맞을 텐데 좀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갑자기 이렇게 수해 때 막 이런 사진들 생각나잖아요. 그냥 정치권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알려진 분들의 봉사에서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진 찍기나 홍보가 앞에 나오게 되면 봉사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객체가 되고 들러리가 되고 사진 홍보의 도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네. 한부모 가족 정책 관련해서 유튜브로 홍보 생중계도 한대요. 내일이요. 네. 근데 이게 홍보에 그치면 안 되고 그렇죠. 현실적인 지원 대책으로 강화되는 방식으로 귀착돼야 된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네. 꼭. 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예산안 뭐 처리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7878님께서 들으시다가 답답해서 질문 주셨어요. 도대체 그 예산안 언제 처리가 된대요? 장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 상황?
연말에는 처리를 한다는 건데요. 네. 아마도 이제 김진표 의장이 나섰으니까 그리고 1% 법인세 삭감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해서 네.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경찰국 예산, 그다음에 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 두 예산을 그럼 5억 원도 안 시행령. 되는 거라고 예. 했어요. 아니요, 예. 뭐 5억도 안 된다고 이제 예. 그 친윤계 의원들은 주장을 하는데 다 네. 따지면 9억은 된다. 뭐 9억은 이런 된다.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600조 제가 보기엔 중에. 23일 날 정도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 안엔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 신민기 대표.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